안녕하세요. 안녕 못해요. 왜요? 개혁주의가 죽었어요. 개혁주의가 죽었다고? 음. 총신대학교 역사교육과 나오고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 3반에 재학 중인 윤선교 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 1반 2018-210046 이정현 전도사입니다. 저도 학번 얘기해야 돼요? 학번 얘기해요. 2018-210 170 윤선교 전도사입니다. 키가 170? 그래 우리 왜 모였어요? 이 야심한 밤에 남정네 둘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최근에 총신대학교에서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이상원 교수님을 직위 해임시켰다라는 소식을 듣고 착잡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밤에 이야기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죠. 지금 새벽 2시인 거 알아요? 새벽 2시에요? 네. 새벽 2시에 각자 수요예배 사역 끝나고 새벽에 모여서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데 참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긴 한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튼 이게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던데. 네, 심각하죠.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R, I, P, 리폼 총신, Rest in Peace, Rest in Peace. 평안히 잠드소서, 개혁주의 총신이요. 뭐 죽었으면 바라는 마음이요? 아니 죽었죠. 총신 개혁주의는 이젠 죽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새로운 개혁주의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겠는데. 개혁 한번 할까요? 용? 자, 그럼 최근에 있었던 이상원 교수님 사건이 무엇이죠? 이상원 교수님이 해임 당하셨죠. 교수 해임 당하셨는데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5월 18일부로 교수직을 이제 해임시키셨어요. 이상원 교수님이 성인언적 발언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네. 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정리하면 2019년 10월 학부 수업 인간론과 종말론 수업 때 이상원 교수님께서 동성애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시던 중에 이성 간의 성행위와 동성 간의 성행위의 차이점을 설명하시면서 동성 간의 성행위의 폐해를 좀 더 의학적 차원에서 설명하시는 과정이 듣는 학생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꼈다. 특히나 여학생들에게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피해 여학생들의 증언이 시발점이 돼서 이게 이상원 교수의 성인언적 발언이다 라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그것을 총학생회와 및 여러 학생 자치 기관들이 대자보를 냈다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성희롱자로 그냥 딱 폄하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대처하는 이상원 교수님의 대처 방법이 또한 논란이 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처 방법이 논란이 됐어요. 왜냐하면 대자보를 붙이셨거든요. 바로 고소를 해버리셨어야 되는데. 교수가 어떤 특정한 여자에게 또 구체적인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게 아니고 수업의 일환으로 학문적 차원에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의학적 차원에서 어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그런 학문적 내용들을 전달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성희롱이라고 몰아가고 그것을 계기로 20년에서 30년 가까이 교수 생활을 해왔던 교수를 해임한다는 것은 교수의 학문적 자유 그리고 교수의 교수권을 정말로 휴지 조각으로 만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 소식을 접한 교수들은 과연 누가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학문적 소신과 사명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제 우려되는 부분이죠. 사실 이번 해임 사건이 단순히 이상원 교수님이라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로 이제 닥쳐올 그런 이제 파급 효과는 엄청날 거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어떤 징계 처분이 이제 가해지면서 이제 다른 교수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진리에 대한 부분들, 가르쳐야 될 성경적인 바른 합당한 그런 세상의 가치와 어떤 세상의 비진리에 대한 영역을 가지고 성경 비진리에 대해서 신학교인 이상
성경의 바른 가치를 가지고 가르쳐야 될 입장에서는 때로는 성경을 레디컬한 거거든요. 그렇죠. 성경은 급진적인 거예요. 극진적인 왜냐면- 부분도 있죠. 그렇죠. 그 부분들을 가르쳐야 되는 부분에서 학교 눈치를 봐야 되고 학생들이 또 다른 고소고발의 대상이 학생들에게 내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 그런 걸로 인해서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피해는 전도사님이나 저 같은 실제적인 학생들이 보는 거예요. 네. 바른 양질의 바른 성경적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한 성경 바른 교육을 우리는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권리를 박탈당하는 그렇죠.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교 그만두고 그냥 서울대학교 좀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다시 가면 돼요. 그죠? 결국엔 그거잖아요. 교수의 교수권은 학생의 학습권과 연결되어 있다. 교수의 교수권이 학문적 자유가 그 교수의 학문적 그 어떤 표현의 자유가 제지를 당하면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왜냐면 교수님들도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위축감을 느끼면 교육의 질이 낮아지겠죠. 그로 인한 질 낮은 교육을 우리 학생들이 받게 되므로 어떤 평소에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될 어떤 그 학습의 질을 받지 못함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는 지금 3학년 첫 학기를 보내고 있지만 지금 실제로 이상원 교수님 수업 기독교 윤리 과목을 듣고 있어요. 지금 벌써 아 그러세요? 중반부가 지났고 음. 벌써 강의가 벌써 7주차인가 8주차 되는 상황인데 엊그저께 월요일날 통보를 받은 거죠. 하루 아침에? 하루 아침에 갑자기? 그 교수 해임됐기 때문에 네. 이후에 이제 벌써 저는 이제 피해를 받은 거죠. 이게 기독교 윤리라는 그 정말 중요한 과목인데 중요하죠. 정말 이게 삶과 직결된 수업이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과목인데 지금 이 사건이 갑자기 어떤 학생들의 어떤 교육적인 그런 부분들 책임져 주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가 본인들 마음대로 이상원 교수님을 해임을 시켜버리면 이제는 우리는 이제 이 배웠던 것들에 대한 커리큘럼이나 이런 이 과정들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네. 그 흐름에 대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깨질 수밖에 없는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상훈 교수님에 대한 평가 또한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 듣고 싶은 또 수업이기도 했고 근데 이렇게 지금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많이 화가 나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학습권을 박탈당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정신적, 심적, 경제적 피해 보상은 학교가 해주는 건가요? 그리고 설령 해임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학기 중에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좀 궁금해요 학생으로서. 근데 뭐가 그렇게 급하셨는지. 그렇죠. 그죠? 왜 이렇게 급하게 판결했는지 그러니까 다른 뭐 이해관계가 있었나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죠. 뭐 저희도 그거는 모르지만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급진적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아무튼 지금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원 교수님 사건이 단순히 총신대학교 안에서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오늘 뭐 기사나 유튜브만 봐도 총신대랑 상관없는 분들이 막 이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해가지고 네. 막 유튜브도 찍고 하시더라고요. 제 아는 목사님도 이번 사태를 보시고 1인 리레이 시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전해 들었어요. 1인 시위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이 이상원 교수의 해임 사건은 이건 비단 총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사태가 불러올 위험성은 한국교회에게 올 것이다. 쓰나미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 사태가 가져다 주게 될 이제 앞으로의 이제 파급 효과를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도 생각을 이 부분이 제일 저희한테는 실제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한국교회 문제라고 얘기를 표현하셨는데 그거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은 이거 우리 동영상 제목이 뭐예요? 죽었자 개혁주의 죽었다 아닙니까 주제가. 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총신대가 무슨 학교죠?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그쵸. 신학교죠. 정통 개혁주의 보수 개혁주의를 지향하고 성경적인 바른 신학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에게 정신을 본받아서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바른 목회자를 양성해내는 학교, 신학교. 네. 그게 총신이잖아요. 그것도 대표적인 보수 개혁주의의 대표적인 학교가 우리 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이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교수가 강의 시간에 전개를 해나가는 과정이 이것이 잘못됐고 부정적인 인식처럼 이제 들게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학교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교수가 그 교수가 동성애가 나쁜 거다, 성경적으로 죄다, 그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해임했다라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학교는.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죠. 총신에 속해 있지 않은 밖의 교회라든가 다른 교단의 교회나 성도들의 입장은 대번에 느끼는 게 이 이상원 교수님 해임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총신 안에 대표적인 그 반동성애를 주장하고 가르치는 학자가 해임됐다는 것은 곧 학교가 동성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납하고 있다. 무언의 용납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충분히 보여지는 거예요. 학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 오더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총신대 어떡하냐. 왜요? 뭐 아시는 뭐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예전에 그 염 무슨 원장님 네. 그 사건 염 뭐 땡땡 그 사건 있잖아요. 뭐 네. 신학교 안에 동성애 사역자가 있고 총신 개입. 뭐 그런 아무튼 그런 이게 전말을 보시고 아 이거 어떡하냐 총신대 큰일 났네 라고 하면서 염려를 해주시자고요. 다른 성도들이라든가 타 교단 사람들 그 크리스천들은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총신대 안에서 이상원 교수님이 해임당했다, 곧 총신대가 동성애를 용납했다라는 어떤 그런 이분법적인 차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후로 찾아올 후폭풍들은 총신이 한번 그렇게 흔들렸어요. 다른 학교들 특히나 신학교들 안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교수들이 발언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은 이제 줄줄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조로 자리 잡아버릴 거라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죄가 죄라고 얘기 못하는 상황이 되고 동성애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라고 이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못 가르치는 상황이면 뭐 멀게 볼 것도 없어요. 10년 후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 10년도 안 가죠. 그죠? 그걸 생각하면은 진짜 대한민국 교회 전체의 문제, 이것은 교회 문제뿐이 아니라 이제 이 사회의 문제 그 이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제 주변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이성훈 교수도 이제 고소를 하면 다시 그 명예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총신대학교 내부의 정치 싸움이고 항상 역사적으로 그래 왔듯이 이제 그렇게 정치 싸움에서 진 교수들이 나중에 재소하면 다시 돌아오더라. 이번에도 그렇게 끝날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요? 고소해서 한 2년 뒤에 그 명예가 회복돼서 복직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그 2년간의 그 고통스러운 기간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그리고 그런 그 학교가 그렇게 교수의 교수권을 보호해주지 못하면 어느 누구 교수가 그 고생할 것을 뻔히 알면서 소신껏 발언을 수업 시간에 할 것이냐. 교수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보고. 지금 밖에서는 학교 내에서 이것들을 이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는 여론들이 상당히 커요, 그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지금 벌써 사건 이틀, 3일 오늘로서 3일째 지나고 있는데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거나 예를 들면 많은 이제 학생 자체 기관들 있잖아요, 원후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쪽에서 사실 학생들을 대변하는 그런 얘기들을 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3일째 지금 조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시간에 저희가 새벽 2시에 나와서 밖에서 추운데 오늘 추워요 밤에 그래요. 추운데 이렇게 벌벌 떨면서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마땅히 멱살을 내줘야 될 사람들이 안 내주고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학교는 이상원 교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해임 처리를 하고 그렇게 결론을 냈지만 저 윤성규 전도사님 그 외 수많은 우리 해당 전도사님들 신대원 소속 전도사님들 또 학부 소속
우리 학생들 전혀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학생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많죠. 벌써 아까 어젠가요? 어제 밤부터인가? 우리 청신대학교 게시판 자유 게시판에 200개 넘게 그 올라. 이상원 교수님 그 해임을 철회해달라고 올라간 그 게시글이 지금 200개가 아니에요. 더 훨씬 더 돼요. 아, 그래? 페이지로만 제가 본 것만 10페이지 아까 전에 몇 시간 전에 본 것만 10페이지 이상이 됐으니까 수백 개의 게시글들이 지금 올라온 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리키는 개혁주의 총신에서 이 상황을 벌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도 지금 용납할 수 없는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건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절대 우리는 지금 학교 당국이 처한 이 처세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되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격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절대 이 학교가 갖고 있는 이 스탠스, 이 기조에 대해서 이 학교 전체 생각이라거나 우리 학생들도 그거를 따라 배우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동성애 분명히 죄라는 게 맞고요. 죄가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아니 물타기 아니라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교수님들도 물론 많은 교수님들이 저희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제일 안타까운 거는 지금 현재까지 교수님들 중에서 이 이상원 교수님 해임 사건으로 인하여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성명서를 내주시던가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사실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저는. 일단 앞으로 이제 학교가 어떻게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일단 여론이 움직이고 있고 총신 공동체에 많은 이제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함께 학교의 생각과 입장을 동조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극명해졌기 때문에 공식적인 학교 차원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부분 이 애매한 스탠스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맞아요. 말로는 그 우리가 왜 애매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로는 동성애 죄라는 거 우리도 인정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 우리도 안다, 믿는다 이야기하는데 행동에 있어서 그에 합당한 행동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왜 행동을 요구하냐면 이게 결국에는 학교 외에 차별금지법 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차별금지법이란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차별 거기에 이제 성적 지향, 성별 차별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성애자들에 대한 성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혐오적 발언이나 차별적 대우를 했을 경우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이제 징역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차별금지법인데 이것을 이제 헌법적 차원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예전부터 2007년부터 쭉 있어 왔죠. 근데 이게 진짜 제정될 위기 가운데 그런 때보다 가장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세상적 흐름 가운데 지금 총신대 내부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했고 이제 그러한 큰 맥락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큰 맥락에서 이제 성행위의 문제점을 의학적 차원에서 설명했다는 교수가 해임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가장 주력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어떻게 보면 간신히 막아냈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 기류의 전선에 서 있었던 거는 이게 어떤 개혁주의의 정통, 꼭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전제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막은 거 아닙니까? 네. 동성애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거고 분명히 이제 그거를 근거로 우리 막아선 건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제 동성애라는 어떤 주제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가리키고 그것을 가리키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생물학적, 과학적 근거들을 제시하기가 이제는 두려워지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재갈이 물려지는 네. 그건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동성애 얘기 부담스러우니까 하지 마라. 학생들 듣기 싫어하잖냐. 쟤네 부담스러워하잖냐. 그러니까 동성애 얘기 이제 하지 말고 듣기 좋은 거 얘기하고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자, 아우 추워. 지금 현재 시각 2시 15분.
밖에서 우리 계속 새벽에 아까 공원 나가서 얘기하다가 네. 너무 추워서 다시 우리 윤성규 전사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이상훈 교수님 해임 사건이 이제 앞으로 가져오게 될 이제 여파들을 다 전도사님이랑 제가 이제 지고 가야 돼요. 그렇죠. 저희 세대의 몫이죠.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지금 현실적으로도 그래요. 네. 실제로 우리 학교에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아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신학교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일단 전제하고 간다면은 뭐 세상 바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실제로 동성애를 하는 친구들이 아마 꽤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친한 교직원 분이 한 분 계세요, 사당에. 그 교직원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학교에서 그걸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 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학교에 공식적인 동성애 옹호하는 동아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아니 팀장님, 지금 저 학교 밖에서 총신대 내에 동성애 옹호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메시지가 어떤 공식적인 동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동아리가 아니라도 그런 세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학교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학교는 어떻게 자기를 지금 변화하고 있냐면 학교 내에 학교가 인정하는 성소수자 내지는 동성애자 세력이 없다라고 지금 변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 이야기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다. 지금 저들의 외침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학교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학교 내 동성애 옹호하는 세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허락하지도 않겠지만 학교에 의도와는 상관없이 총신대학교 내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옹호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지금 학부모님들과 여러 기독교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다.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그 팀장님께서 전달했던 경험이 있어요. 며칠 전에. 자, 어찌됐든 정황상 보면 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우리 학교 내에서도 동성애, 그러니까 성적 취향이 이제 이성이 아니라 동성 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본인이 나는 동성애자가 맞다라고 밝히지 않는 이상 어떻게 보면 다 비공식적이고 그걸 사실상 누가 나타내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아무리 사회가 이렇게 막 대바라지고 지금 막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을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사회에 나는 동성애자라고 자연스럽게 특히 신학교에서 그런 걸 외칠 만큼 그런 담력이 담대한 사람은 내가 볼 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공식적으로 나는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공개하지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우리 학교는 동성애자가 없다라고 그걸 결론을 낸다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경구가 한 말이 있죠. 비겁한 별명. 머리에 이제 총을 이렇게 들고 공식적으로 나는 동성애자입니다라고 밝히고 신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건 더 이상 신학교가 아니죠, 사실. 그럼 누가 신학교에서 나 동성애자니까 받아주세요 받아줄 신학교가 어디 있겠어요. 큐 신학교라면 모를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서 동성애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네. 제 주변에도 있고요. 제 주변에 함께 동역하는 전도사님들도 학생들이 가리키는 학생들, 케어하고 양육하는 학생들이 자기 성적 정체성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상담을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일단 교회 안에서 결국에는 전도사님, 저와 같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세대에서 교회 목회 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총신대가 이렇게 좀 저급한 표현 쓸게요. 싸질러 놓은 통을 이제 우리가 다 그걸 수거해야 하고 그걸 다 똥을 치워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격분할 수밖에 없고 이 새벽 3시 다 돼서 이렇게 잠 못 자고 지금 이 동영상 남기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로 충분히 가져갈 사안이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어떤 분들이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총신대학교에서 어떤 그런 이런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임권자 분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관계자분들이 보시게 된다면은 우리 신학생들이 지금 상당히 이 사건에 대해서 개탄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거.
왜냐면 이거는 단순히 어느 특정 교수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신학교에서 또는 교회에서 이것을 동성애 문제를 수용해 버렸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다든가 동성애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그 죄책감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배운 게 없는데, 그쵸? 우리가 학교에서 왜 동성애가 죄이고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인지 대해서 명확하게 배울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해져 있는 이 교육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양들을 동성애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여튼 왜 저희가 동영상의 제목을 RIP 곧 개혁주의 죽었다 라고 지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개혁주의가 부활하지 않는 이상, 그렇잖아요. 주님이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부활하지 않는 이상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성경인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이 단죄하고 있는 가장 극악한 죄의 그 끄트머리, 그 심판의 징계 가운데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죄가 뭐죠? 동성애. 그렇죠. 우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긴 알잖아요. 자꾸 토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동성애 문제가 이제는 저희 교단 내에서 학교 내에서 이게 마치 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거예요. 넣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상황. 왜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바른 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 와야 되냐는군요. 왜 눈치를 봐야 되는 거고 왜 사회 흐름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에 앞장서고 있는 게 지금 총신대학.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제목을 RIP 편안히 잠드소서 뭐 총신 개혁주의요. 죽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외쳐야죠. 외쳐야죠. 자리사금.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가 아니라 총신아 일어나라.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거는 저희가 이렇게 외치고 얼마든지 우리의 의견을 어필할 때 저희 또한 다른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할 겁니다. 질서 안에서. 저희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현 총신대 신대원 3학년 재학 중인 윤성교 전도사님도 그렇고 이정현 전도사 저도 그렇고 절대 학교가 내린 이 처사에 대해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하고 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그리고 더 명확한 것은 학교가 동성애에 관한 바른 성경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기를,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건 뭐 물 탄 것처럼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정말 공식적으로 우리 총장님에서부터 각 이제 지도 교수님에서부터 각 관계자 교직원들까지 분명하게 이 개혁주의에 입각한 이 총신대학교는 공식적으로 동성애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죄가 맞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성명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기자회견을 하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금 이 상황에서 밝혀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상원 교수님의 문제는 이제 다시 재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더 중요한 거, 이상원 교수님 개인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총신이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그 수많은 개혁자들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신학생들을 양성해 나갈 학교라 하면은 분명히 지금 당장 하루라도 늦으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당장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세요.